안녕하세요. 아까 1부에서 오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기 전에 매기에 나오는 1년 기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년 만에 금리 인상, 가계 빚 고통 커져 나오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1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 저 라이온을 비롯한 그 일반 서민들, 개미 투자가들한테 어떤 이제 영향을 끼친가를 제가 심층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금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상식 같은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온 TV를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는 그 20대, 30대 초반에 이제 그 경제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 재테크에 관심 가지는 그런 시청자도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경제 상식 같은 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경이나 환경에 보면은 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금리를 막 인상한다, 추가적으로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뭐 미국의 이제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할까 말까 인상한다 만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그래요. 미국에서 왜 그 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왜 금리를 인상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 한마디로 금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라는 것은 어느 나라 경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수직 상승이 너무 잘 나갈 때, 과열화될 때, 그 경기를 왜냐면 경기가 너무 과열화되면 물가 인상된단 말이에요. 인플레가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기가 과열화됐을 때, 한마디로 경기가 너무 잘 나갈 때, 거기다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어 진정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옛날처럼 세계를 보호하는 그 마음씨 좋은 그런 톰 엉클 아저씨처럼 이렇게 세계 경제를 보호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활안하고 발전한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경제를 어느 정도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하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습니까? 미국은 금리가 인상했는데 대한민국 금리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따라서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몰려있던 그 외화, 달러 이런 것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물가 인상 등 인플레의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따 치고 우리나라 금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나라 금리는 가만히 있고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몰려있던 그 외화, 달러가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거죠. 외국에 유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달러 가지고 외국에 필요한 무슨 농산물도 사고 가장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유, 기름도 사오지 않습니까? 만약 달러 외화가 바닥이 나면 대한민국이 기름을 살 수가 없게 되고 필요한 농산물, 기타 필요한 소비재 이런 거를 못 사면 대한민국 경제가 얼스탑 되어버린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화 달러가 바깥으로 나간 것을 갖다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요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시키면 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한참 잘 나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면 문제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처럼 경기가 잘 나가면 금리를 인상시키는 게 간단하게 올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과 달리 정말 지금 계속 하강 국면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남들은 예를 썼지만 소득주도 성장론, 지금은 좀 말을 바꿔가지고 포용국가 성장론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런 이제 과거의 수출주도 성장 정책을 이제 끝내고 다른 정책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소득을 갖다가 좀 높여가지고 이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다 이런 이제 정책을 밀고 나왔는데 그 결과는 보면 계속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거야. 소비자 지표도 떨어지고 투자 지표도 떨어지고 심지어 잘 나가는 이제 반도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그 수출 주도 사는 반도체 경기도 이제 꺾이고 이러면 지금 야단났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상시키면
더더욱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이제 인상시키면 결국 은행에서의 대출 금리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아서 기업가 경우에는 뭐 공장도 짓고 건물도 짓고 기계도 들어있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움츠러든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뭐 부동산을 갖다가 막 구입해가지고 부당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은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딜레마 고민에 빠진 거죠. 금리를 우리나라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금리를 갖다가 올려버리면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더욱더 죽인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화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한은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이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거죠.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지다가 결국 이제 30일 날 한은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저도 뭐 이런 걸 이제 처음 매개 한결 보면 처음 알았는데요. 뭐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이런 게 있다면 캐리 트레이딩, 이게 뭐냐면은 금리가 낮은 국가에 있는 돈을 가지고 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에다 투자를 해서 그 차익을 챙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는 낮고 미국의 금리가 높은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캐리 트레이딩을 하는 국제적인 그런 투자가에서 한국의 돈을 빼내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캐리 트레이딩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1.5% 이상이 차이 날 때 이런 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양국 간의 금리 차가 뭐 1% 이하이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딩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지만 캐리 트레이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갖다가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를 이렇게 격차를 이렇게 계속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캐리 트레이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다에서 이제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다.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차원이지만 1,500조 원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 올리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0.25% 올린 이후 1년 만이다. 이주를 하는 중개는 기자회견에서 금리가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즉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자금 설림 확대로 해서 금융 안정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가 연간 2조 5천억에 달해 가계 경제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지난 1년간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 이유가 경기 둔화세,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만히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서민계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친가 전문가들의 견해가 몇 개 실렸는데 요 내용을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다 읽어주면 그렇고요. 중요한 내용만 읽어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갑작스럽게 급매물이 쏟아진다든가 집값이 급락한다는 등의 편의 상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금리 인상이 장기적인 거래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지방 집값 추락의 양극화 현상도 더 심화될 것이다. 작년 폭발적으로 서울 집값은 상승한 만큼 이미 시세 차익이 쌓여 있는 상태에다가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매물로 던질 정도로 금리 인상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막 급매물로 내놓는다든가 부동 가격이 막 무서울 정도로 이게 추락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은행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는 그 부담을 계속 주기 때문에 당장 그 지방 경기가 어려운 뭐 울산, 창원 같은 데에는 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 내지 그 다수 의견이고요. 서울의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의 어떤 대립이 있는데 그래도 그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유지할까. 지금처럼 서로 그 매도인과 매수인과 서로 눈치를 보는 이런 그 간망세, 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와 특히 그 서울도 집값을 나눠서 한강 이북의 어떤 그 강북 지역과 이남의 어떤 강남 지역,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서초구 이런 강남 지역을 나눠서 강북 지역은 그 뭐 보합사 내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강남 지역은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가장 잘 돼 있고요. 도로 뭐 이런 등등 사회 간접이 잘 돼 있고 학군 잘 돼 있고 또 대한민국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그 기업들이 강남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넘쳐난다는 거죠. 뭐 하나의 양극화, 수요에서 양극화가 벌어지냐. 지방에서는 수요가 계속 떨어지지만 그래도 강남 지역은 노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번 금리가 큰 영향을 끼쳐주지 않고 심지어는 간망세를 지나서 봄철 정도 되면 집값이 서울 집값, 아파트 값은 다시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온 TV를 보는 사람은 이제 이번 금리 현상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이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를 살려고 하신 분들은 좀 더 집값이 떨어질 걸 간망했다가 그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은 강남이나 강북에 따라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떨어질 걸 좀 간망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망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견해가 유력하기 때문에 그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은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집값을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은 좀 그 유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12분이네요.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요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13평방미터의 공유 주방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라이온 TV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공유 이제 경제는 공유의 시대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물건 하나, 뭐 자동차 한 대, 집안 하나를 자기 혼자 개인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쓰자는 이런 공유가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자영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제일 만만한 게 사실 음식점이죠. 근데 음식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창업되면서도 가장 그 폐업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음식점 창업이 가장 이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서울 역삼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식점 하나를 차리려고 할 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임차로 권리금 빼고도 보증금 약 250만, 인테리어 뭐 주방 설비 2,500 이런 등등 하면 최소한 서울 역삼동에 1층 건물에 10평 안쪽에 그런 음식을 차리려면 창업 비용은 최소한 1억이 든다는 거죠. 물론 1억이 들어야 다 성공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1억을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이제 주방을 갖다가 공유해서 한다는 거죠. 크다는 그 주방을 갖다가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공유 시스템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1억 원의 그런 거 식당 창업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월 160만 원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자기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점 배달은 이제 배달 앱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음식점을 차리는 사람은 무막에 1억 원을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공유 주방 시스템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그 앱이 심플 키친이라는 것이 이제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지금 창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플 키친 이런 게 있고 배민 키친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방에 대해서 저 음식점을 한번 창업해보겠다는 그런 공유 주방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창업해보는 게 어떤가를 이제 라이온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지금 평촌 안양 지역에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진입 장벽이 너무 크고 또 재건축이 좀
이렇게 좀 억압받는 지역인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요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특히 그 인곡 3지구 진흥 아파트 안양역 부근에 진흥 아파트가 유명해요. 보이죠? 진흥 아파트입니다. 진흥 아파트 지역이 가장 그 재개발로 가장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 진흥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는 지난 17일 조합원 관리 처분 계획 총회가 통과되었고 현재가 안양시에 신청 준비 중이고 계획 중이면은 이달 중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한 후 내년 5월에 이주할 계획이라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난데 그 인가 떨어지면 그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하기에는 좀 그 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 편동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시간 계약상 오늘 이것으로 해서 오늘 그 1부, 2부 다 그 토탈 요약하면은 결국 인류 역사는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창의 욕구라든가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이윤욕, 감성, 개성을 갖다가 억압하는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이념도, 어떠한 사상도 결국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역사상 퇴출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조직 중에 하나가 인류가 시험했던 공산주의 국가 망해졌죠. 그 다음에 군대라는 것도 계속 추소되고 있습니다. 군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는 병사들이 탈영한다, 무슨 뭐 폭탄 사고 벌어진다, 뭐 이런 계속 군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개성을 억압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공무원 국가 조직도 억압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국민을 억압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반항하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도 공무원 관료 조직이 쓸데없는 규제라든가 법령을 만들어 국민들을 억압하겠다는 거죠. 기업이라든가 기업 활동 이것들이 결국 기업을 억압하기 때문에 규제가 철저해야 되고 공무원 사회는 스몰 정부, 작은 정부로 나가야 된다. 라이온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제 그 영화를 보는 보헤미안 랩소디 그 머큐리 노래 가수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부적응자로 해서 사회가 왕따시고 매다하지만 결국 부정자 이 사람이 사회의 맨수된 주도 세력이 된다. 그죠? 개인의 창의력, 개성,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고 세상이 되고 국가 조직이 되고 그런 경제가 되기를 라이온은 간곡히 기대한다. 그리고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아까 얘기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평등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음식점을 관심 둔 사람은 무모하게 창업하지 말고 공유 주방 시스템을 이용해서 창업을 함성해 봅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요 내일이나 오늘 정도에 요 책 2019년 한국에 의한 세계 트렌드, 세계에서 지금 한점 잘 나가는 스타트업 사업, 그리고 혁신적 기업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하면 청년 이 프로보는 그 청년 시청자들 그리고 40대 50대이지만 뭔가 라이온처럼 의욕과 에너지에 넘친 사람이 뭔가 창업해보고 있다는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이 책 제가 소개할 때까지 제가 보고 싶더라도 인내를 갖고 참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